오늘 첫 소식은 애틀랜타 한인사회 관련 내용입니다. 제35대 애틀랜타 한인회장에 당선된 이홍기 차기 회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원회 위원장에 백이성 전 한인회장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이성 인수위원장은 현 김윤철 한인회장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제35대 애틀랜타 한인회 출범에 앞서 추락한 한인회 위상 제고를 강조했습니다. 백이성 인수위원장은 현재 애틀랜타 한인사회 위상이 추락했다고 말문을 열면서 한인회 위상 제고를 위해 인수위원장 제의를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틀랜타 한인사회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크고 제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은 한인사회가 지금 최하위에서 지금 있는 그 모양을 보면은 너무나 분통하고 억울해서 제가 35대 우리 이홍기 회장님을 한번 도와야겠다. 배 위원장은 현 김윤철 한인 회장이 한인회 운영과 재정 관리에 대해 많은 의혹과 함께 한인회에 대한 위상을 추락시켰다며 김윤철 한인 회장을 한인 사회에서 퇴출시키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년서부터는 한인사회에 김윤철 34대 회장을 퇴출 운동 및 34대 한인회장 말소 없는 운동도 우리가 벌일 예정이고. 백이성 위원장은 현 김윤철 회장이 개인적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 귀네 카운티에서 받은 기금을 관리해 왔다며 보다 나은 한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명 운동을 전개한 후 카운티에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통장을 혼자 개인이 개설해서 귀네 카운티 도네이션을 혼자 관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명 서명 운동을 벌려가지고 귀네 카운티에다가 진정하겠습니다. 뭐 한인 사회가 이것 때문에 부끄러운 일 생길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하게 요구할 겁니다. 전원에 따르면 현재 애틀랜타 한인회는 전기료와 수도세 그리고 건물 보험료 등이 지난 9월부터 미납된 상태입니다. 또한 사무장 월급을 비롯해 애틀랜타 코리안 페스티벌과 여러 행사를 하면서 미지급된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이성 위원장은 인수인계 기간 동안 김윤철 한인 회장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차기 회장 취임식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인 회장 임기가 끝나는 12월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인준한 후 회장 이취임식을 동시에 진행해 왔습니다. 한편 백이성 인수위원장은 변호사를 포함한 인수위원회 구성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하며 확정되는 대로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21일 오후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에서 총성이 들려 승객들이 대피하는 등의 큰 혼잡이 발생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발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경찰은 애틀랜타 공항에서 총기 오발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승객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 사람들이 공항을 빠져나가기 위해 분주합니다. 지난 20일 승객의 총기가 우발적으로 발포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보안검색대에서 한 승객의 가방 안에 금지 물품이 발견돼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가방의 주인인 승객은 짐 속에 넣어둔 총기를 가로챘고 이 과정에서 실탄이 발사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총성에 놀란 시민들은 대피하기 위해 움직였고 공항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대피 과정에서 승객 3명이 다쳤으며 모든 항공기에 이륙 금지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총기를 소지했던 남성은 42세 케니 윌스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윌스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으며 유죄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홍수정 변호사가 조지아 주 하원의원에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출마 선거구는 제103지구입니다.
102지구에 출마한 바 있는 홍 변호사는 선거구 재조정에 따라 내년 선거에서 제103지구로 출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수정 변호사는 22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더 나은 조지아를 위해 열심히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며 귀네가 홀 카운티의 필요성을 열정적으로 옹호한다고 재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는 홍수정 변호사는 출마에 변해서 조지아주 경제 성장과 교육 강화, 그리고 사회주의 정책 중단과 공공안전의 회복을 위해 다음 선거에 출마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조지아주 보수주의자들이 조지아주를 사업하기 가장 좋은 주 1위에 오르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수정 변호사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내년 1월 공식적으로 출범식을 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그에 앞서 선거 캠프 가동과 함께 출마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음 달 12월에는 공화당 소속의 클린트 딕슨 주 상원의원과 함께 출마 관련 행사를 함께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홍수정 변호사와 그녀의 가족은 10살 때 이민을 왔으며 조지아텍과 머서 대학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KTN 뉴스 스테봉입니다. 이번 주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많은 분들이 이동할 계획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전미자동차협회 AAA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평균 가솔린 가격이 전년 대비 1달러 29센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내용을 신다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미자동차협회 AAA에 따르면 일반 가솔린 1갤런의 평균 가격은 전보다 1센트 떨어진 3.24달러입니다. 하지만 이 기름값은 지난달보다 약 4센트 오른 가격이며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1.29달러 오른 가격입니다. 애틀랜타 주민들은 갤런당 약 3.26달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전국 평균 기름값인 갤런당 3.40달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솔린에 대한 수요는 떨어지고 있지만 유가가 배럴당 80달러에 육박하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AAA는 여행 중 저렴한 가솔린을 찾으려면 앱을 사용할 것을 추천하며 프리미엄 가솔린을 생략해 비용을 절약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KTN 뉴스 신다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월 의장은 내년 1월 임기가 종료되지만 4년 더 연준을 이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2일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차기 회장에 제롬 파월 현 의장을 유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말 임기가 끝나는 파월 의장은 4년 더 연준을 이끌게 됩니다. 이는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향후 금융정책의 연속성을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그동안 파월 의장과 함께 유력한 차기 의장 후보로 올랐던 브레이너스 연준 이사는 연중 부의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파월 의장과 브레이너스 박사가 물가 상승을 낮게 유지하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고용시장 활성화를 달성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미국 경제를 강력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덧붙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8년 2월 첫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전례 없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경기 위기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파월 의장은 제로금리와 자산 매입 프로그램 등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통해 미국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바이든 정부의 최대 과제인 물가 안정에 파월 의장의 역할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11월 22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864만 4,055명, 누적 사망자는 79만 3,958명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6만 3,35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475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27만 9,849명, 누적 사망자는 25,5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910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45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3,745명, 누적 사망자는 1,415명입니다. 지난 금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20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2,994명, 누적 사망자는 1,676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8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5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에서 현금 수송 차량의 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순식간에 도로 위로 돈다발이 날렸고 돈을 주우려는 운전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해당 차량은 샌디에고에서 출발해 연방예금보험공사에 현금을 배송 중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고속도로에 뿌려진 지폐의 정확한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연방수사국 FBI는 당시 현장에서 돈을 주운 운전자 중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순찰대는 지폐를 줍던 2명의 운전자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미션 아가페는 지난 20일 디켓 카운티 사우스 디켓몰 주차장에서 레리 존슨 커미셔너와 함께 추수감사절 터키와 사랑의 점퍼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봉사자 18명이 함께 사랑의 점퍼 100벌을 나눠줬으며 조지아 한인식품협회 김백규 회장도 터키 25박스를 기부하며 행사에 동참했습니다. 미션 아가페는 오는 25일 추수감사절 당일에도 닭고기 2,000파운드를 준비해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크리스마스 퍼레이드 도중 차량이 시민들을 향해 돌진해 최소 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21일 오후 위스콘신주 밀워키 교회의 한 대로에서 크리스마스 퍼레이드가 진행되던 중 빨간색 SUV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군중을 향해 돌진해 시민들을 치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현장에서 붙잡은 뒤 범행 동기와 테러 관련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 경찰 당국은 이번 사건으로 최소 5명이 숨지고 적어도 40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많은 부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됐기 때문에 추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